자동차를 사기 원하세요? 주택 구입에 꿈이 있으신가요? 미국에서 여러분의 크레딧 스코어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. 여기 크레딧 리페어 보스에서 여러분의 크레딧 스코어를 교정해드립니다. 600점과 700점, 여러분의 미래가 바뀝니다. 지금 206-321-7404로 전화하셔서 크레딧 문제를 해결하세요. 안녕하세요. 워싱턴주 환경부 엔지니어 이진태입니다. 저는 이곳 KBS와 채널을 통해서 미국 취업 이야기 시즌3 나는 미국에서 1억 더 번다 라는 코너로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.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떻게 미국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채용 정보를 수집하는지 이제 미국 취업 실전편의 첫 시간으로 첫 단추로 채용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오늘은 계속해서 그러면 실제로 이제 미국 취업 채용 정보를 다 모아서 얻은 곳에 접수를 하게 될지, 그러니까 어플라이죠. 입사 지원을 하는 방법. 입사 지원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서류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력서, 영문 이력서가 되겠죠. 레주메라고 하는 그 영문 이력서를 이제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잘 쓰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레주메를 만들 수 있는지 그 작성하는 방법, 작성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채용 정보가 수집이 되고 잡마켓의 흐름이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되시면 쭉 하시다 보면 지원하고 싶은 그 회사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. 그래서 한두 개씩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요. 그럼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여기저기 어플라이 하시는 거죠. 그래서 입사 지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인 레주메는 그 쓰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. 그래서 채용 절차 과정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난 제가 6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그렸었죠. 한번 다시 보기로 복습을 해주시고요. 그때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게 제가 그 first screening이라고 해서 1차 스크린 과정을 강조를 드렸습니다. 뭐냐 그러면 이제 어떤 공고가 떴을 때 그곳에 지원하는 지원자들의 그 레주메들을, 그 서류들이 정말 뭐 수십 장, 하루에도 많을 때는 막 수백 장씩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요. 그 수북히 쌓여있는 그 레주메들 가운데 그 채용 담당자들,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쭉 훑어보면서 가장 자기에게 그 맞는 지원자, 그러니까 누구 인터뷰를 해서 뽑아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는 과정이 퍼스트 스크리닝 과정입니다. 1차 스크리닝 과정이죠.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정말 이 뭐 하늘이 두 쪽 나도 1차 스크린 무조건 통과를 하셔야 돼요. 거기서 만약에 내가 패스를 못 해가지고 1차 스크린에서 내가 떨어져 버렸다. 그러면 정말 그야말로 힘들게 내가 준비를 다 해서 레주메까지 제출을 했는데 인터뷰도 한번 못 해보고 끝나는 거니까요. 바로 그냥 뭐 허무하게 휴지통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신세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레주메를 쓰실 때는 먼저 비장한 각오를 세우셔야 돼요. 뭐 하늘이 두 쪽 나도 내가 무조건 1차 스크리닝 과정을 통과를 하고 인터뷰까지는 꼭 가보겠다. 인터뷰를 했다 떨어지는 것까지는 그렇게 뭐 억울하진 않은데 아예 인터뷰 연락 자체가 안 오면 정말 허무하게 되는 거니까요. 그래서 레주메를 이제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쓰셔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레주메 그 영문 이력서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알아두셔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. 우리나라에서 그 많이 쓰시던 이력서, 그 국문 이력서가 되겠죠. 그 국문 이력서랑 레주메는 이 형식부터가 기본적으로 완전 다릅니다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레주메가 영문 이력서라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서 이력서 많이 써봤는데 그 국문 이력서를 영어로 이렇게 번역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오산이고요. 일단 기본적으로 레주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이렇게 쭉 검색을 해보시면 샘플들이 많을 텐데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레주메에는 그 사진이 들어가지 않아요. 우리나라 그 국민 이력서는 일단 보면 왼쪽에 상단에 사진이 먼저 딱 들어가고 뭐 이름, 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뭐 생년월일 뭐 이런 것들이 쫙 개인 신상 정보들이 쭉 나오는데요. 레주메에는 뭐 그런 사진이라든지 뭐 개인 주민번호 같은 뭐 그런 생년월일을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 이런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적사항 관련해서는 뭐 이름은 들어가야죠. 누군지 알아야 되니까. 이름이 딱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주소 그리고 뭐 연락처 그 정도만 그 개인 신상 퍼스널 인포메이션에 들어가는 거고 어떤 우리나라처럼 개인 신상에 대한 것들은 들어가지 않죠. 그래서 인터뷰를 이렇게 회사에서 직접 하기 전에는 그 레주메 한 장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뭐 외모가 어떤지 아니면 뭐 나이가 뭐 몇 살인지 이런 걸 전혀 알 수가 없어요.
레주메상에서 그런 걸 밝히지 않기 때문에.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희도 그 회사에서 예전에 직원을 뽑고 할 때 레주메 저도 많이 보고 했는데 그런 미국에도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. 뭐 약간 중성적인 이름들 있죠. 한국에도 보면 미국에도 뭐 어떤 뭐 테일러 뭐 이런 이름 그리고 뭐 유진 뭐 이런 이름들 뭐 블레어 뭐 이런 이름들 보면 학교에서도 보면 여학생 남학생 막 그런 이름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아 미국에도 이 중성적인 이름이 있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는데 그런 이름을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레주메만 딱 보면 이 사람이 뭐 여잔지 남잔지 성별도 확인할 수가 없죠. 뭐 나이도 알 수 없고요. 외모는 더더욱 알 수가 없고 그런 식으로 이제 레주메에서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.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 미국에서 사람을 채용하는 과정은 그 정말 필요로 하는 포지션에 가장 적합한 그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는 거다. 뭐 지원자의 어떤 전문 기술이라든지 뭐 그런 경력 그런 게 중요한 거지. 그 사람의 뭐 나이나 성별 아니면 뭐 외모 뭐 이런 부수적인 요소는 크게 관심사항이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기본 컨셉을 그렇게 잡으시고요. 이제 그 레주메에는 정말 지원하는 그 지원자가 자 포지션에 적합한 인물인지를 딱 판단하는 그 정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또 형식이 뭐 공문 이력서처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어떤 양식이 포맷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취향대로 뭐 폰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스타일을 내 마음대로 디자인할 수가 있어요.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로. 그래서 이제 본인이 각자 취향대로 이제 구성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반드시 들어가야 될 항목들은 있겠죠. 레주메에도 반드시 놓치지 말고 들어가야 될 항목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손색 없는 레주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일 위에 이제 타이틀이 되겠죠. 그 헤딩처럼 그 개인 인포메이션이 들어가는 거예요. 퍼스널 인포메이션. 그러니까 이름을 좀 크게 쓰셔야 돼요. 그러니까 이름이 제목, 타이틀이 되는 거예요. 이름을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작은 글씨로 큰 글씨로 이름을 한번 딱 써주시고 작은 글씨로 뭐 주소, 그다음에 뭐 연락처, 뭐 전화번호랑 이메일 정도 되겠죠. 그렇게 넣어주시면 그게 이제 헤딩 부분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내용이 우리나라처럼 뭐 학력사항, 경력사항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이게 그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. 보통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막 학교를 졸업하려고 취업을 하려고 그러는 엔트리 레벨이다. 그럼 경력이 별로 없잖아요. 그런 경우는. 그래서 그럴 때는 학력사항을 먼저 써주시는 게 맞는데 대부분 이렇게 뭐 경력이 좀 몇 년 있고 내가 이직하는 경우다. 그래서 경력이 좀 있다. 이런 분들은 경력사항을 그 프로페셔널 익스피리언스가 되겠죠. 그걸 먼저 딱 보여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. 왜냐하면 그 레주메를 보는 그 채용 담당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 사람이 뭐 어느 학교 졸업이냐 이것보다는 어떤 일을 해봤냐 그리고 이 과연 포지션에 적합한 인물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더 관심 있는 게 그 학력보다는 경력입니다. 경력. 그래서 그 경력 사항을 먼저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고 뭐 학력도 당연히 어느 대학에서 뭘 전공했는지 이렇게 넣어주셔야겠죠. 그리고 이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어떤 전문 기술들 뭐 프로페셔널 스킬이 되겠죠. 내가 이런 거 해봤다. 뭐 엔지니어면 이런 분야에서 해보고 뭐 다른 분야도 상관없고요. 그래서 자기 그 분야에서 뭘 해봤다는 그런 프로페셔널 스킬에 대해서 이제 전문 기술들을 약간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특히 엔지니어 같으신 분들은 이제 자격증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그 FE라고 불리는 EIT 자격 아니면 뭐 PE 라이센스 그런 게 대표적인 엔지니어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인데요. 그런 자격증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전문 그 라이센스들을 뭘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 리스트 뭐 서티피케이션 같은 거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실 게 기타 뭐 활동들입니다. 그런데 이제 사적인 활동이 아니라 다 프로페셔널 세계니까요. 그 전문 활동이 되겠죠. 뭐 학회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어디서 프레젠테이션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내 전문 분야에 내가 이러이러한 뭐 어워드라든지 아너 뭐 그런 걸 받은 적 있다. 아니면 뭐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공부를 잘해서 뭐 장학금을 받았다든지 수상 내역 그리고 내가 하는 일 분야에 가지고 있는 뭐 특허 뭐 가지고 있는 게 특허가 있다라든지 그런 자기의 실력을 자랑할 만한 그런 기타 부수적인 사항들을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본격적으로 살펴보면 아까 첫 번째는 제일 먼저 헤딩 윗부분에 말씀드렸던 그 퍼스널 인포메이션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뭐 사진을 넣으실 필요 없습니다. 그 사진 괜히 뭐 넣어주신다고 이득되는 것도 아니고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취업할 때도 사진 때문에 굉장히 신경 많이 썼고 뭐 심혈을 기울여서 요즘도 그럴 거예요. 아마 그 뽀샵 처리하느라고 많이들 고생들 하시는데 그 예전에 그 기억이 나요. 한국에 이제 친한 친구 녀석이 하나 있는데 아주 오래전 일이죠. 조그만 그 사업체를 운영을 하던 친구인데 이제 사무 보조직으로 여직원을 하나 필요해서 이제 뽑겠다고 뭐 벼룩시장, 뭐 교차로 이런 그 광고를 냈대요. 냈는데 한 뭐 수십 명이 지원을 했는데 이제 그 레주메, 그러니까 이력서죠. 한국 이력서들이 이제 쭉 들어왔는데 다들 이렇게 사진이 부착돼 있잖아요. 그래서 쭉 보는데 보니까 뭐 학력, 경력 이런 건 다 이제 나 거기서 거기 뭐 비슷비슷한 수준이라 큰 차이들이 없으니까
자연스럽게 본인도 모르게 이제 그 인터뷰 면접을 할 사람들을 뽑는 기준이 그 사진에 나와 있는 외모가 됐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.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한국에서는 사진이 부착되다 보니까 외모가 기준이 되는데 사실 이제 그래서는 안 되죠. 그 외모 예를 들어 뭐 내가 좀 그 뽑는 사람이 봤을 때 비호감이다. 그러면 아무래도 마음이 자기가 호감 스타일이 아니면 인터뷰 자체를 기회 자체를 박탈할 수도 있거든요.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걸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. 아예 그런 기본 사진이라든지 개인 퍼스널 인포메이션 정보를 많이 안 주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연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뭐 흑인인지 백인인지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진행을 하니까 당연히 이게 합리적인 거고, 미국에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. 뭐 우리나라 옛날 이력서에 보면 그런 사진은 기본이고 뭐 하다못해 뭐 키가 몇 센치인지 몸무게가 몇 킬로인지 뭐 그것뿐인가요? 뭐 혈액형이 뭔지 뭐 종교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마지막에 또 보면 뭐 가족상 넣는 게 있죠. 뭐 엄마 아버지 뭐 나이가 몇 살이고 형제 자매 그 제가 지금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. 그건 당연히 필요 없는 건데 그 사람을 뽑는 건데 그 사람의 가족사항이 왜 필요하냐고 도대체. 그래서 우리나라 좀 그런 거는 고쳤으면 좋겠고요.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미국 같은 경우에서 만약에 그런 걸 요구했다고 큰일 납니다. 미국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개인 프라이버시를 아주 중시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뭐 아주 친한 사이가 아니면 물어보는 것도 일단은 예의가 아니고요. 만약에 레주메 상에서 그런 걸 요구했다 그러면 정말 큰일 나죠. 왜냐면 그 Equal Employment Opportunity라는 그 법이 있어요. 그 연방법인데요. 페더럴로 그 연방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이제 사람을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뭐 인종이라든지 피부 색깔, 뭐 국가 내셔널리티 아니면 뭐 성별 아니면 뭐 장애인이 지원할 수도 있죠. 뭐 그런 여부가 이 사람을 뽑고 그런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어떤 불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는 법이거든요. 그래서 그게 아예 연방법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미국 회사들은 그 레주메 상에서 그런 거를 물어볼 수가 없죠. 아니면 인터뷰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. 그런 개인정보가 어떤 식으로든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뭐 플러스가 된다든지 마이너스가 되는 식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. 우리 같은 외국인들한테는 좋은 거죠. 왜냐면 우리는 일단 영어도 잘 안 되는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래도 좀 불리한 상황인데, 그렇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. 우리가 뭐 피부 색깔이 이렇고 동양인이라 그래서 이 백인들하고 싸웠을 때 겨뤘을 때 우리가 불이익을 제공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좋은 거죠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레주메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하나씩 있는데 개인 정보 간단하게 넣어주시고요. 말씀드렸듯이. 그리고 이제 학력, 경력사항 말씀드렸듯이 내가 경력이 별로 없다. 뭐 엔트리 레벨이다. 그럼 학력을 먼저 넣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학력을 넣으실 때는 가장 최근의 정보를 먼저 넣으셔야 돼요. 무슨 말이냐면 레주메 그 기본 원칙이 그 시간 역순이에요. 가장 최근의 정보를 먼저. 예를 들어 내가 뭐 대학을 졸업을 하고 대학원까지 공부를 했다. 그래서 뭐 박사까지 했다. 예를 들어. 그러면 처음에 학사를 받고 그 다음 석사 박사잖아요. 그럼 제일 첫 줄에 먼저 박사를 넣어주셔야 돼요. PhD 넣어주고 그 다음 석사 넣고 학사 넣고 이런 식으로 가장 최근에 내가 받은 학위부터 넣어주시는 게 맞습니다. 그래서 학교를 넣을 때는 기본적으로 어느 학교에서 뭘 전공했는지 뭐 학교 이름이랑 그다음에 자기 전공 그 메이저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지역도 넣어주시고요. 뭐 졸업을 언제 했는지 간단하게 이제 뭐 연도 몇 년도 몇 월 정도까지만 넣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정보를 넣어주셔야 되고 학력사항에 경력이 많으신 경우에는 학력사항보다는 경력사항을 먼저 보여주시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이 경력사항도 학력과 마찬가지로 이 최근 정보를 먼저 시간의 역순입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회사를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옮겨 다녔다.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 해봤다. 그러면 가장 최근에 일했던 그 정보부터 가장 내가 최근에 해봤던 프로젝트 그런 거 위주로 하나씩 시간의 역순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. 만약에 그 학력 사항에 간혹가다 보면 그 GPA라 그래서 학점을 넣으시는 경우도 제가 봤는데 내가 정말 너무 학점이 좋아서 꼭 보여줘야만 되겠다. 너무나 자랑스러운 학점이다. 뭐 4.0 만점에 4.0, 5월 A, 뭐 퍼펙트다. 그러면은 넣어주셔도 상관없어요.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굳이 GPA까지 넣으실 필요는 없고 학력사항은 그냥 간단하게 어느 학교에서 뭘 전공했는지 그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고, 중요한 거는 그 경력사항,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경력사항을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그 잡 디스크립션, 모집 요강이죠. 거기 나와 있는 거와 내 레주메가 매치가 돼야 돼요. 그러니까 키워드가 매치되는 키워드가 많아서 한눈에 딱 봤을 때 아, 이 사람이 우리가 뽑는 분야의 일을 많이 한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을 인상을 줘야만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거든요. 전혀 매치되지 않으면 휴지통으로 들어가기 쉽죠. 그래서 경력사항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,
그 다음에 말씀드린 게 이제 기타 성과 부분이죠. 어치브먼트, 내가 어떠한 뭐 성과를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. 뭐 내가 받았던 어워드라든지 아너스, 뭐 스칼러십도 괜찮고요. 장학금 같은 거 아니면 뭐 학회 프레젠테이션이나 또 내가 발표한 뭐 퍼블리시된 논문이 있다. 저널 페이퍼 같은 경우 그런 거 있으면 참여한 게 있으면 넣어주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페셔널 익스피리언스랑 그 어치브먼트를 하나씩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.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의 역순이다. 그 최근의 정보부터 거꾸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그 엔트리 레벨 신입직으로 특히 여기 지금 유학 와 있는 유학생들 그런 고민을 많이 하던데 내가 지금 첫 직장이고 신입직인데 엔트리 레벨에 경력이 전혀 없다. 그럼 학력사항만 넣고 늘 게 없다는 거죠. 레주메가 뭐 한 장, 많아봐야 2장인데 그 한 장을 못 채운 경우가 많아요. 딸랑 내가 뭐 학력사항만 넣고 나니까 더 이상 늘 게 없다는 거죠. 그럼 레주메 한 장도 못 채워서 모양새가 안 나잖아요. 그래서 경력사항을 이렇게 비워두시면 안 되고요. 그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경력사항에 정말 엔트리 레벨 같은 경우도 내가 4년 동안 뭐 자기 전공 분야 공부를 하면서 이수했던 과목들이 있죠. 뭐 예를 들어 전공 과목 중에서도 뭐 디테일한 그 전공들이 있을 텐데 이 뽑으려고 하는 포지션과 그나마 가까운 것들이 있을 거예요. 찾아보시면.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본인이 이수했던 과목들 넣어주셔도 되고 그리고 어떤 학교 다닐 때 했던 뭐 텀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 학교 다닐 때 했던 성과들이 그 학생이긴 하지만 본인의 경력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이런 팀워크를 해봤다, 뭐 어떤 프로젝트를 해봤다, 아니면 어디 뭐 현장 견학을 가봤다. 상관없습니다. 그런 것들도 그 학생에게는, 그 신입직 엔트리 레벨에게는 소중한 경험이기 때문에 경력사항에다가 그런 걸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넣으시면 돼요. 그래서 모양새를 갖춰야지 내가 경력이 없다 그래서 딱 비워놓고 학력만 딸랑 넣어서 넣으면 그건 레주메로서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.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이 경력사항이 레주메의 하이라이트가 되는데요. 제가 경력을 계속 강조를 하는데 그 경력사항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그 키워드들과 매치되는 것들이 최대한 많아야 됩니다. 그래서 일명 그 맞춤형 레주메를 만드셔야 돼요. 여러분들이. 그래서 한눈에 이게 싹 들어와야 되거든요. 채용 담당자가 딱 봤을 때 아, 이 사람이야말로 바로 내가 뽑고자 싶은 사람이구나. 바로 인터뷰 해야겠다. 라는 마음이 들게끔 그 한마디로 그 맞춤형 레주메로 채용 담당자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야 되는 겁니다. 한 방에. 그래서 그렇게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지 면접관들, 채용 담당자의 마음을 확 사로잡는 맞춤형 레주메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레주메 만드는 작성 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